자, 질문하신 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왔고, 대미 무역 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를 사유로 미국의 상구를 관찰 대상국에 다시 재지정했다는 내용을 봤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자, 만약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 해볼게요. 요거. 그럼 이제 논술 쪽에서는 어떻게 구성할까? 만약 여러분이 문제를 만든다고 한다면. 일단 답안을 쓸 때. 자, 가장 기본은 환율 관찰 대상국 조건이 나와야 되잖아. 이게 지정됐다는 거는 무슨 조건이 딱 성립이 돼야 지정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은 외우셔야 돼. 그래서 암기. 그래서 한국이 지금 지정이 되었고 다시 재지정된 거고, 재지정된 나라들 국가들 기억나세요? 한국 말고도. 일단 옆에는 중국 당연히 걸렸을 거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일본도 걸렸을 거고, 대만도 걸렸는데 다 공통점 뭐다? 일단 이게 누가 지정한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대미 흑자국을 대상으로 요거를 만든 거고, 지금 환율 관찰 대상국보다 더 심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재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제재까지 들어가는 거는 심층 분석국. 요거랑 하나 더 있는 게 심층 분석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찰 대상, 관찰만 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관찰 대상국 있고, 요거는 이제 세 개 조건이 세 개 있는데, 세 개 조건 중 두 개가 성립되면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훨씬 센 게 심층 분석국. 이거는 이제 세 개 조건 다 만족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세 개 성립되는 케이스. 그래서 심층 분석국은 없고요. 환율 관찰 대상국만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된 거다. 그럼 이제 조건을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이건 이제 꼭 암기해 두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써놨죠.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도 작년에 나온 게 무역수지 나왔잖아. 무역수지. 그러니까 무역수지랑 경상수지는 다른 거잖아. 그래서 1번이 대미 무역 흑자. 대미 무역 흑자. 얼마 이상? 이제 외우셔야 된다고. 대미 무역자가 150억 달러 이상인 경우. 그리고 이게 무역수지 흑자니까 뭐 플러스 뭐? 경상수지라는 개념이에요. 경상수지는 4개가 들어가요. 4개. 원래. 근데 그 중에서 무역수지 나오면 상품수지하고 서비스수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역자니까 상품수지 더하기 서비스수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서비스수지만 들어가요. 이렇게. 1번이 오고, 2번은 이제 경상수지 흑자죠.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 높은 경우. 그 두 번째 조건인 거고, 세 번째가 1년 중 12개월 기준 잡을 때 8개월 이상 뭐를 산다? 다시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 조작에 대한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달러 순매수예요. 순매수 하는 경우. 이 정도 조건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몇 번?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두 개를 만족을 했기 때문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그래서 이거 1번, 2번, 3번 조건을 외워두시면 좋아요. 계속 나올 거야. 추후에도. 자,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는 내용을 봤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 물어봤죠. 가장 우려하는 건 뭐야, 미국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지금 상대국이 흑자가 발생했다는 거를 싫어하는 거잖아. 미국 입장에서. 뭘 통해서? 환율 조작을 통해서. 그래서 환율 조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 대표가 이 달러 순매수지. 달러 순매수. 그럼 달러 매수잖아, 매수. 가장 기본은. 달러 매수하면 달러 가치 어떻게 되고? 달러 가치. 항상 기본은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가 높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험 수요가 높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달러 순매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달러 가치 상승. 반대로 원화 가치 하락. 이렇게. 그럼 이 얘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한다? 수출에 도움돼요? 수출에 도움이 안 돼요? 수출에 도움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려하는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뭐 하지 말라다? 환율을 조작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대표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도. 그러니까 중국도 이런 식으로 뭐 한다? 달러 순매수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만큼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대미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는 의도로 요거를 발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그림으로 그리시면 어떻게 되죠? 자, 그림까지 그리고 싶다.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외환시장 조작하는 거. 그래서 외환시장 그려주시면 되고, 자, 세로는 환율. 보통 이제 2로 표시해줘요. 익스체인지 레이트에서 환율로 표시해주고, 우상이 서플라이 커브 똑같은데 외환 공급. 대신 이게 이제 달러 시장을 전제하면 이걸 달러로 보시면 되죠. 달러 공급. 그 다음에 우상이 디맨드에서 외환 수요. 가로는 그냥 Q로 쓰셔도 되고 외환 거래량. 이렇게. 그럼 둘이 만날 교차점에서 우린 중요한 게 환율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도록 조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방금 전에 달러 순매수 한다는 거는 외환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동시키도록 한 거고, 그럼 균형이 바뀌면서 환율은 상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뭐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순수출에 도움이 되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이동했다는 게 바로 달러 매입을 의미한 거고. 그럼 달러 매입하면 우리나라에 뭐가 증가해요? 외환 보유액이 증가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상대국의 외환 보유액도 확인하는 거야. 이게 많아지냐 적어지냐. 그래서 외환 보유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달러 매입하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 설명도 해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네. 질문 더 있으세요, 여기서? 질문하신 분? 달러를 순매수했다는 네. 정확히 혹시 아, 순이 들어간 이유는 이게 순을 빼도 되겠죠, 원래는. 근데 순은 뭐 빼서 못 뺀 거예요? 뭐에서 못 뺀 거예요? 매수에서 매도를 뺀 거지. 이 개념이. 그러니까 매수가 매도보다 일단 많다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매수가 매입이니까 달러를 달러를 많이 매입할수록 달러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럼 지금 우리나라 환율 높아요, 낮아요? 최근에 보시면 높은 편 아니야?
1달러당 한 1,400원 후반대까지만 올라갔잖아. 예. 이게 높아서 한국 정부도 얘기했지.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매입했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외환 유출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간 거라서 정상이 아니다. 미국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봐줬잖아요. 그러니까 3번에 안 걸린 거지. 그래서 이것과 걸려버리면 우리는 심층 분석도 되고 요게 되는 순간 대미 투자 못 해요. 요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다고 미국 쪽에서. 그나마 요거 관찰 대상국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실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네. 무역적인 측면에서 이득이에요. 예, 이득이죠. 환율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수출은 도움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500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 지금 환율 올라가는 게 비정상적인 루트라서. 환율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단점도 반드시 존재하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뭐였어요?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물가잖아요. 물가.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환율 올라가서 물가 상승에 대한 이 위험이 있다 보니까 적정선 자체를 너무 지금 타기를 약간 이제 낮아졌으면 하는 거고 그 말 하자마자 환율이 또 내려갔잖아요. 또 워낙 반도체는 뭐 가격 상관없이 잘 팔리니까 굳이 뭐 환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좀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한 거죠. 정부 입장에서. 네. 됐나요? 네. 반도체는 탄력, 자, 탄력, 비탄력 개념은 다시 모 기준 잡을 때 모에 대해서 보통 얘기하죠. 보통 가격에 대해서. 그러면 반도체는 주로 어디에 들어가야 돼 지금 현재? 뭐 전기차, AI 다 포함되잖아요. 그럼 걔는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그럼 반도체는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환율 변화에 의해서 큰 영향을 안 받겠죠. 네, 그렇게 설명이 맞지. 이 정도 개념 잡으면 될까요? 네.